6월 모의고사 고1 시험이고요. 장국진적. 앞으로 보기부터 볼게요. 지금 아마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비문학 출제를 하지 말란 얘기를 하셔가지고 대통령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수능이 출제될지 감도 안 와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기조는 문학에서 변별력을 높이려고 할 거고, 그러면 보기를 잘 분석하거나 보기에서 뭔가 걸릴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좀 보기를 먼저 보고 가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장국진이라는, 자, 보기부터 본다고 해서 이론이 없는 건 아니야. 우리가 문학에 특히 서사전을 읽어나갈 때는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구성의 3요소 세팅하고 가야 된다 그랬었죠. 영웅, 이런 건 성격이야 얘들아. 일생, 이런 건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서사가 됐겠죠. 영웅 소설이다 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 머릿속에서는 영웅 소설의 클리셰가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럼 계속해서 영웅적 활약과 더불어 여성 영웅의 활약도 있다. 위기 상황에서 주변 인물이나 초월적 존재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간다. 문제가 터졌을 때요, 주변 인물이나 초월적 존재들이 도와준대. 이 과정에서 초월적 세계와 현실 세계의 상호작용, 남녀 상호작용을 통해 영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거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잘 들어 얘들아. 자, 노비는 사람이었냐? 사람이었는데 그 시절엔 사람이 아니었죠. 그 인간은 인간이었냐? 아니요. 중세 때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중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요, 이성도 감정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가 자유연애를 할 수 없고요, 저 혼자 결정되면 결혼을 했었어야 됐어요. 왜?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다니까. 인간은 그냥 신의 뜻대로 살아갈 뿐인 그런 되게 미약한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근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 인간은 신에 다가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존엄한 존재, 이성에 의한 자유의지와 감정에 의한 자유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근대로 넘어간 거라고. 사실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요, 잘 들어 얘들아, 노비 문학이 있니? 노비가 문학이 어딨어. 노비는 문학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여자가 노비였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정도로 여성에 대한 신분적 제약이 있었잖아요. 사회활동도 인정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여류 문학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없다고 봐야 돼요. 뭐 있을 수도 있었겠죠. 황진이라든지 극히 소수요. 근데 그게 뭔가 주류적이다? 몇 명 되지도 않고 작품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여성 문학의 시대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럼 시작하면 되잖아. 얼마나 위대해?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없는 걸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거는 왜곡이고 거짓 선동이니까. 자,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미 교수님들께서 많이 혼내셨어요. 많이 혼내셨다고. 근데 자꾸 여기서 굳이 남녀를 갈라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 예를 들면 잘 들어, 춘향전도요, 여성이라고 볼 게 아니야.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는 서사로 봐야죠. 영소설도 마찬가지야. 남자고 여자고 간에 인생 살다 보면 위기 없겠어요? 근데 내가 그걸 극복해가고 내 일을 열심히 하고 내 능력을 키우고, 그게 영웅적 면모잖아. 그 영웅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근데 굳이 여기다가 남녀라는 걸 집어넣는 것 자체가 대가리가 깨진 거다. 제발 좀 여기서 뭐 남성이네 여성이네 이런 얘기 좀 제발 하지 말자고요. 제발. 왜? 실제로 남성 영웅이 뭐가 중요하고 여성 영웅이 뭐가 중요하냐고. 맞잖아. 이미 그 이분법 체계 자체가 그게 오히려 차별 또는 역차별, 성차별, 성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되게 모순적인 행태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꾸 그 사상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되게 왜곡되게 고전 문학 작품들을 읽어내시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현대 문학은 그렇게 읽으실 수 있다니까. 현대 문학은 분명히 여류 문학이 존재하고 그 사상에 의한 문학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도 맞지만, 왜 있지도 않은 걸 자꾸 어거지로 만들어내고 왜 굳이 여기서 볼 필요가 없는 관점을 집어넣냐는 거, 심지어 오일 시험에다가.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거는 좀 짚고 갑니다. 나와서 잘 봐요. 일단 내신 대비로 봤을 때 장국진이라는 주인공. 두 번째, 영웅 소설이구나. 오케이. 세 번째, 위기가 있으나 해결을 해가는구나. 이 정도 일단 잡아볼게요. 하나 더, 주황색 워딩을 잘 봐야 돼. 자, 초월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서로 세팅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것도 있겠죠. 계속해서 볼게요, 이제. 자, 우리가 항상 소설 작품 읽어 나갈 때는 초반부 인사벨 세팅을 하고 가라 그랬어. 자, 그럼 황성, 제가 세모 칠게요. 배경이니까. 병란, 사건에다 박스 쳐볼게. 그럼 봐봐, 황성. 자, 우리나라로 치면 왕궁이었을 것이고 중국에서는 황제가 대가리였으니까, 그러면 황제한테는 그 누구도 충성을 해야 되는데 역적이 인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시작으로 쓰는 카오자, 뭔가 시작됐겠죠. 살기가 등등하다, 뭔가 천잔에 피신한 모양이다, 사건 세팅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천자한테 있어서는 되게 위기 상황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꼭 누가 해결하니? 장국직 같은 영웅들이 해결을 했겠죠. 자, 국진이는 그래서 어떻게 했어?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가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에서 황금투구를 썼다.
자, 이런 거야. 장군이 되게 위험이 있어야 따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황금축을 쓴다는 건 되게 위험을 보여주기는 하나의 그 당시의 명품이나 그 당시에 뭐 큰 차 혹은 뭐 외제차 타고 다니는 그런 느낌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묘사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초반부는 결국 이거야. 사건은 황성에 변란이 생겨서 황제는 도피를 했고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진이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장면까지 계속 볼게. 자, 그리해서 국진은 필마단계로 나는 듯이 달려왔고 중대한 임무를 잊었고 준마름하겠고 훈련일체가 대단하다 계속해서 묘사야 지금. 그러니까 국진이 준비하고 이동하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아니나 다를까 그가 읽은 천기는 명확하였으나 달마국의 수십 대군은 명나라군을 묻질 없앴고 이때 황성으로 쳐들어와 황성의 운명은 경각이 달하였으니 봐봐. 그러니까 달마국이고 명나라인데 아마도 명나라였으니까 황제가 있었을 것이고 달마국이 여기를 쳐들어온 거겠죠. 그래서 어전의 꿀을 엎드려 가로되 계속 봅시다. 소신이 중의를 맡아 원방에 갔사오되 폐하에 근심을 끼쳤으니 자기 탓이라는 거야. 즉 이 외적이 쳐들어온 것도 자기 탓을 하면서 왜? 그 시절의 말하기 방식이죠. 내가 잘못한 건 없으나 내가 잘못했다고 함으로써 그 시절의 절대 권력자인 황제의 권력 또는 위엄을 지켜주고 그에 따라서 국가적 질서를 유지하는 게 더 도움이 됐던 시절일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니까 천자는 벌써 이제 망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샵2. 자, 이제 국진이는요. 황제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A에서 자기 탓을 하면서 얘기했고 하나 더. 얘들 앞으로 이렇게 괄호 같은 게 나오면 집중해서 처리를 해볼게요. 왜냐면 출제되잖아. 그래서 자기 탓으로 돌렸고 너구나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해결이 된 것 같다라고 자기 탓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안심했네요. 자, 적은 어느새 도적의 도성에 다다랐고 이제 국진과 황제가 만난 다음에 아마도 뻔한 얘기겠죠. 국진이가 적을 무찌르는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국진이 말이 올랐고 전륜도가 있었고 해가지고 싹을 다 싹싹을 없앴다. 그런 얘기 끝이야. 여러분 그래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별 내용이 없어요. 고전소설은 정말 뻔한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여러분이 어려워할 게 없고 다만 뭐 워낙 익숙하지 않으면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저랑 같이 문제 풀다 보시면은 느낌들 빡빡 올 겁니다. 정리들 잘 하셨고 자 이제 중요하로 가볼게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런 줄거리는 요약 제시를 하기 때문에 내용들도 많고 활용할 정보도 많아서 집중해서 읽어주셔야 돼요. 국진은 달마국을 정벌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전장으로 떠났고 당연히 얘네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자, 그럼 봐. 결국에는 이거야. 내가 무슨 임무를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뭐지? 지금 우리 본진 털리게 생겼네. 그래서 본진으로 빨리 뛰어가서 황제 구하고 본진 쳐들어온 애들 다 작살내고 이제 다시 적군 본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국진이가 병을 얻었어요. 자, 그럼 위기 상황에 온 거죠. 위기 어떻게 해결했다고? 천상계 존재나 조력자 도움이로.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그런데 조금도 차도가 없어. 병에 차도가 없으니까 위기는 계속되는 거죠. 이때 어려서부터 가까운 천문지리가 누구보다 능통했던 부인이 있었고요. 이건 성격이 아니라 이 사람의 능력 같은 걸 얘기해주고 있고 성격은 그 사람의 특성을 표현하는 모든 요소입니다. 남편은 놀랐고 유부인이 있고 남편의 위험에 애통해하고 장승상이나 왕씨도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울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판단이 안 돼. 왜 그러냐면 봐봐. 이 장면에 나와 있는 인물이 벌써 이 부인, 남편, 유부인, 남편, 장승상, 왕씨. 이게 뭐지 도대체? 자,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필요하다면 여기는 털어봐야 되는 거거든. 자, 여러분 단서는 다 주어지긴 했어요. 잘 생각해봐. 자, 남편의 이런 사실이잖아. 고개 들고 봐봐. 고개 들고 보세요. 남편의 이런 사실이잖아. 그럼 봐. 앞에 나와 있는 사건은 뭐예요? 위기가 있는 사건이잖아. 그럼 여기 있는 남편은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 장국진이겠죠. 이해됐어? 봐봐. 남편의 이런 사실이라고 얘기할 만한 건 뭐냐면 지금 정보를 나갔는데 병을 얻어 누워서 위기에 처한 사실이 있었잖아. 그래서 아마 이 장면에서 남편이라고 하면 장국진이었을 것이고, 그럼 장국진은 그 시절에는 일부 일처 다첩제였어요. 따라서 부인이 일단 누가 있었겠을까? 이부인도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유부인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 부인들이 있었을 거고 그 중에 이부인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 남편 지금 뭔가 걱정이 되네요 라고 했던 것 같아. 됐죠? 그러면 이 사실을 보고 온 장승상과 왕씨는 왜 뜬 것이 나왔을까? 이건 것 같다 얘들아. 봐. 지금 성이 장씨잖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장승상은 아마도 아버지 아니었을까? 승상이 제일 높은 벼슬이잖아요. 됐니?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서 장승상은 아버지였고 왕씨는 어머니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맞다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볼게. 육도 삼략과 선호병법에도 능통한 이 부인은 보니까 이 부인이 되게 능력자네.
굉장한 능력자니까 아마도 도울 수도 있겠죠. 그래 봐봐. 내가 성격이라고 뮤비줄 치고 있잖아요, 지금.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부인의 성격이야. 이 부인의 능력 때문에 자, 남편의 위기를 도와줄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내가 해결해야지가 된 거죠. 대단하네. 계속 봅시다. 넘어갈게요. 자, 이 부인은 즉시 그렇지. 이제 이런 것도 그 시절 클리셰죠. 왜? 여성이 그 시대에 활약할 수 있는 방법은 남자가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써놓읍시다. 신분적 한계 극복 방법 가로 열고 일시적이야. 자, 그랬습니다. 이제 유부인도 알아. 그래서 둘은 약간 동료애도 있네요. 그리고 이 부인한테 말하며 근데 봐. 지금 보니까 유부인도 뭔가 도움을 주네. 그래서 뭐라고? 동종호 용왕은 나의 전생의 부모래요. 그럼 봐. 지금 벌써 신분이 지금 또 되게 특이하죠. 즉 용왕이라는 초월계 존재가 현실계가 있으면 둘은 어쨌든 인연이 있는 거잖아. 과거에 부였고 자녀였으니까. 부모였고 자녀였으니까. 여기까지 됐니? 아, 그럼 봐봐. 도움받는 포인트가 두 군데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니? 이부인이 도움을 줘요. 조력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 이렇게 초월계의 도움을 유부인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래서 아까 보기에 나왔었던 초월계의 도움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 가볼게요. 자, 이제 가장 좋은 선약을 얻어가야 승상의 목숨을 구할 것이고 또 선녀 한 쌍을 얻어가래. 자, 그러면 세 가지 방책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일단 용왕한테 가세요. 두 번째, 약을 구해오세요. 세 번째, 선녀 한 쌍을 구하세요. 전부 다 근데 뭐니? 네, 다 초월계의 존재들이었던 거야. 초월계의 존재들. 자, 이 부인은 그걸 받아가 질불점 달렸고 동종호에 왔고 용왕에 들어갔고 반가워했고 유부인의 말대로 다 도움을 줬네요. 그리고 당부를 했습니다. 죽이지는 말라고. 그러면 앞으로의 사건에 대한 암시가 되는 거죠. 죽이진 않겠네. 이유가 있죠. 왜? 원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진 말아라.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이제 자, 명나라 진영은 위기에 처했고요. 그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부인이 해결을 했네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필기하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그냥 쭉쭉 읽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별 내용이 없어요. 맞잖아. 여러분, 예를 들면 어벤져스도 타노스, 요즘 타노스 한참 오래됐네. 되게 뻔한 얘기예요. 봐봐.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자, 타노스를 생각을 해봐. 그게 절대 악이라고 생각을 하지 한편으로는 자기 나름의 정인 거야. 왜? 우주의 절반의 생명이 죽어야 나머지 절반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어. 다 죽일래? 절반 죽일래? 절반 죽이게 낫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봐봐. 그 타노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어벤져스가 모여가지고 협력해가지고 막 했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영웅적 존재가 자신을 희생해서 토니 스타크가 자신을 희생해서 결국에는 타노스를 또 막았어. 그 되게 영서사의 클리셰인 거야. 여기도 뭐 그런 클리셰가 비슷하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내가 지키고자 하는 존재, 황성, 명나라가 있어요. 위기에 처했어. 그래서 빨리 가서 구해. 끝.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적에게 복수하러 가야죠. 복수하러 갔는데 되게 위기에 처했어. 또 그 위기를 또 누가 도와줘요? 부인들이 도와줬죠. 그러니까 이 부인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와서 적군 모가지 댕강댕강하면서 도와주고, 유부인 같은 경우에는 전생에 인연이 있고 천상계의 도움을 끌어낼 수 있게 됐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절대 어려울 게 없다. 자, 그래서 필기 한번 하고 같이 정리 좀 마무리 지을게요. 결국 여러분이 성장하시는 방법이니까, 자, 초반부에 제가 인물, 사건, 배경 세팅 정확히 하고 가라 그랬죠? 배경 보니까 이제 명나라고, 명나라를 주변에 두고 있는 뭐 달마국이나 장국진이 출장 나와서 뭐 하고 있는 것 같아. 일단 주인공은 장국진. 그리고 황제. 발단이 내는 사건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명나라 위기. 그러니까 첫 번째 장면에서 장국진은 명나라 위기를 보고 첫 번째 인식했고, 두 번째 해결하기 위해서 이동했고, 황제를 만났고, 결국 자기 탓을 하고 결국에는 해결했죠. 자, 이렇게 이어졌고, 그럼 되게 장국진은 능력 있는 존재로 그려졌고요. 반면에 황제 같은 경우에는 막 장국진을 살려달라고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무능해 보이죠. 됐어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까지 온 것 같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중략 부분인데 복수를 해야죠. 응징을 해야죠. 그래서 달마국에 응징하기 위해서 이동을 했는데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뭔가 병에 걸린 것 같다.
다시 인물, 장국진은 병에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이 부인이 인식을 했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동하는데 여기서 유 부인도 도움을 줘요. 그래서 천상계의 도움을 용왕이죠. 자신의 전생의 인연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게 해줬고 마지막 이 부인은 해결했다 끝. 약간 이 정도로 보시면은 인물 사건 배경 세팅으로 전체 서설이 잡힐 것 같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세요. 아니면 저쪽 강의실 가서 해도 돼. 아니 내가 괜찮아. 자꾸 신경 쓰는 것 같아서. 자 선생님 이거 10초만 잡아주고 오세요. 자 봅시다. 그럼 봐 얘들아. 일단 이게 고1이라서 약간 개념화해서 좀 정확하게 내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갈등 한번 정리해 볼게. 여러분 갈등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간다고 볼게.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요. 잘 봐. 내가 나를 관찰하기도 하자. 그러면 나도 오늘 점심을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마라탕인지 치킨인지 모르겠어. 그럼 봐. 내가 내 마음속에서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걸 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뭐 먹지? 마라탕이야? 아 햄버거인가 간단히? 아 돈 없는데? 요런 거.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남도 있잖아요. 생각이 달라. 야 친구야 뭐 먹을래? 오늘 돈까스지. 아 무슨 돈까스야 마라탕이지? 라고 타인과 나 사이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되면 잘 봐. 나와 외부의 갈등이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외적 갈등이 돼요. 근데 이 외적 갈등은 첫 번째 지금처럼 나와 남의 갈등일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 야 그러면 우리 밥 같이 먹는 애들한테 물어보자. 야 뭐 먹을래? 아이씨 햄버거 먹으러 가. 나는 싫은데 이러면서 서로 갈등을 해요. 나와 집단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내가 속한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갈등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물 존재를 가지고 분석해보자면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고 타인과 나의 갈등이 다시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이 있고 내 마음속 갈등이 있을 거고 나와 남, 나와 집단, 집단과 집단 이런 종류가 있다고 일단 필기를 해두십시오. 자 추가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나한테 주어진 운명이 있다고 보는 관점도 있어. 그러면 나와 운명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갈등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1번 내적 갈등 내 마음속이야. 2번 외적 갈등인데 외적 갈등은 뭐라고요? 나와 남의 갈등, 나와 집단의 갈등, 내가 속한 집단과 다른 집단과의 갈등, 그리고 번외로 나와 운명의 갈등 이런 것이 있기도 하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 선지에서 묻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갈등 양상들에서도 인물 간의 갈등이냐고 묻고 있잖아. 사실은 이해됐어? 인물 간, 인물과 인물 1대1 관계에서 갈등은 없어요 지금. 자 있을 수는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경우 달마국의 대장과 뭐 장국진이 싸웠다든지 그러면 인물 간의 갈등이야. 그러니까 1번 선지가 적절하려면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장국진 vs 달마국 대장. 근데 딱히 달마국에 막 대장이 있거나 이름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다. 됐죠? 그래서 장국진과 달마국 대장 이런 예시가 있었으면 맞는데 없기 때문에 인물 간이 틀렸다. 됐습니까? 정확하게 인물 간이라는 어휘가 틀렸다. 됐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 2번 선지 볼게요 얘들아. 빈번하다라는 워딩은요 최소 2회 이상이야. 이해됐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얘기야. 현재와 과거가 교차된다는 것은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게 교차로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이야기와 이쪽으로 가는 이야기가 또는 이쪽으로 가는 차와 이쪽으로 가는 차가 만날 때 교차로라고 하는 거잖아. 그런데 줄글은요, 서사는요, 이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 한 방향밖에 없어. 그럼 교차를 어떻게 만들 거야? 여기까지는 현재 얘기하다가 여기부터는 과거 얘기하면 이게 교차예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교차라는 거는 현재와 과거가 부딪히기만 하면 이 부분은 교차야. 그런데 교차가 어떻게? 빈번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다시 또 현재로 와야 되고 다시 또 과거로 와야 돼. 최소한 이런 교차가요. 현재 과거, 현재 과거가 2번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빈번하다고 봐. 근데 이 빈번하다는 어휘도 굉장히 좀 주관적인 어휘거든요. 애매한 어휘야. 기준이. 근데 하지만 수능 기준으로 보자면 한 단락이나 또는 두 단락에서 교차가 2회 이상 있을 때요.
그리고 수능에 출제된 한 세트, 한 작품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는 3회 이상이었을 때예요. 됐니? 그래서 빈번하다라는 워딩은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근데 딱히 과거 현재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순이잖아. 그냥 있었던 일 시간순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현재하고 교차 같은 건 없죠. 10초 잡아주고 싶시오.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 선생님, 지금 2번 선지의 근거가 유부인 얘기 아닌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전생에 그랬다는 거지 전생 이야기를 한 게 아니야. 봐봐. 야, 내가 옛날에 학교 다녔어. 그러니까 한 문장 정도 더 언급한 거지 현재와 과거 이야기나 사건을 전개할 정도의 정보량은 아니라고.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야. 야, 우리 전생에 2년이야 이 얘기가 현재 과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량이 아니라고.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건 전생이었어. 뭐 선생이었어. 학생이었어. 이게 회상이라고 볼 만한 정보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부인 얘기가 있으나 이거는 정보량이 너무 부족해서 현재 과거 이야기를 서사를 이끌어갔다고 볼 수가 없어요. 됐죠? 자, 3번 선지. 동일한 행위를 반복했다. 사건 전환을 예고했다. 반복한 게 딱히 뭐가 있죠? 없어. 근데 이럴 수는 있어. 자, 뭐 갑옷을 쓰고 투구를 쓰고 이런 건 뭐예요? 연세나 묘사라고 봐야죠. 4번 선지. 서술자 개입을 통한 작중 상황에 대한 주관적 판단. 이건 이제 들어가서 찾아야 될 것 같다. 5번 선지. 지금 여기서 뭔가 웃음을 유발하고 싶은 건 없어요. 그러면 4번으로 돌아가서 발췌도 해봤더니 여기 보이네요. 이 위기를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짜잔 하고 이분이 해결했네. 이런 서사 방식을 썼던 거고 이 부분이 작가가 개입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으니까 작가 개입 부분이구나. 됐습니까? 필기하시고 그 다음 문제 봅시다. 30번 문제요. 자, 기억명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요. 기억. 병란은 국진이 자신의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계기가 된다. 자, 이 사건 때문에 이동을 했죠. 니은 고통에 시달리는 도성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해결해 줘야죠. 디귿 국진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렇죠. 국진이 위기에 빠졌으니까 그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이 부인이 남장에서 왔죠. 4번. 자, 봐봐. 아직 두 사람이 만나서 소통한 건 없어요. 정답은 4번 되겠네요. 계속 봅시다. A.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라고? 자신을 낮추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탓이 아닌데 자기 탓을 하는, 자, 표면적으로는 자기 탓이지만 의도는 자기 탓이 아니라 뭔가 해결 방법을 구하거나 황제의 명령을 찾아내거나 황제를 안도시키기 위함이잖아. 그럼 봐. 자, 1번 실망감 이런 게 아니라 2번도 거짓이라기보다는 글쎄요, 이게 뭐 자기 탓 거짓을 한 건 아니죠. 겸손 표현이지. 세 번째, 자신의 손해를 왜 줄여요 지금. 네 번째, 호감 얘기하고 싶은 상황이 아니야. 그래, 여기 나와 있네. 의도가 뭐라고? 너무 놀라서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어떻게? 내 탓을 해서 안심하세요. 내 탓을 해서 안심하세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뭘 찾아냈어? 어쨌든 황명이 있어야 군대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 황명으로 군대를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해결할게요. 정도 5번 끝이죠. 그러면 이해됐어? 약간 이렇게 논리관계 잡아주시면 깔끔하게 딱 보이는 연습을 해주시고, 좀 센스 있는 친구들은 내용일 줄 알아서 잘 풀었을 텐데 그렇게 하면 성적 기복이 생깁니다. 이렇게 연습하십시오. 자, 32번 하나씩 이제 선지 확인해 볼게요. 1번 선지. 국진이가 말에 올라서 쭉 하는 걸 보니까 보기에 나와 있는 대로 활약이 있고요. 두 번째, 위기 맞죠? 병이 걸려 있으니까. 세 번째, 약으로 병을 해결하려고 하고 위기 극복 맞을 거고. 네 번째, 용왕은 초월적 존재죠. 5번 선지 볼게. 지금 이부인이 국지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장면에 아직 만난 적이 없어요. 이부인의 활약상이죠, 걔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좀 읽어보시면 알겠죠. 뭐라고? 봐. 자, 주어 찾아. 여러분 잘 들어. 의미가 안 잡힐 때는요, 영어에서 배웠던 신텍스를 해야 돼. 지금 제가 우리 내신 대비로 국어 문법 하고 있잖아. 여기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길게도 필요 없어요. 한 3시간 정도 영어 문법하고 문장 구조만 잡을 줄 알아도 국어 영어 실력이 확 한 번 늘거든. 방학 때 제가 특강으로 할게요. 자, 적병들은 이 돌발적인 사태를 만나서 어린둥절한 거죠. 또 갑자기 이 부인이 능력을 부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당연해요. 이거는 적병들 당연히 무서워요. 적병들은 어떻게 하지? 그냥 운명에 맡기자. 이렇게 된 거야. 됐어? 그래서 문장 구조를 잡아보시니까 되게 깔끔해졌잖아. 따라서 5번 선지. 상호작용이 아니라 이 부인이 적군들 작살내고 있는 장면이죠. 그 정답은 5번이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딱히 어려움이 있었던 작품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고전 소설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리고 이런 시험 유형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었던 학생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따라서 해설 정리해드렸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고 이 손필기 캡처는 제가 블로그에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유튜브에는 이걸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